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강원고등학교는 언제나 그랬듯 새 학기를 맞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입학식과 학년 배정을 끝내고 한 달 남짓이 흐른 어느 날, 전교생의 이목을 끄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전국 학력 퀴즈 대회에 나설 학교 대표가 교내 성적 1등이자 2년 연속 도시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2학년 민재가 아닌 이번에 전학 온 평범한 학생 배주혁이라는 것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고 심지어 담임 교사들조차 그 결정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 전교에 퍼진 반응은 경악, 혼란, 조롱이 뒤섞인 혼돈 그 자체였다. 학생 커뮤니티에는 몇 시간 만에 익명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대표 선발에 기준이 있긴 한 거냐? 전학 온 지 한 달 된 애가 전국 대회를 나간다고? 민재는 지금 뭐가 된 거야? 같은 반응이 도배되었다. 몇몇 학생들은 배주혁의 SNS를 찾아내 사진을 공유하며 이게 우리 대표라며 비꼬았다. 심지어 방송반 학생은 쉬는 시간 몰래 인터뷰 영상을 촬영해 당신은 배주혁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짧은 클립을 만들어 전체 학생 그룹에 올려버렸다. 교실은 온통 웅성거림과 수군거림으로 가득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배주혁은 전학 첫날부터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조용했고 발표를 자청하지 않았고 급식도 늘 조용히 먹고 나가는 평범한 학생 중 한 명이었다. 아무도 그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친구는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럼 그가 왜 하필 전국 학력 퀴즈 대회라는 중대한 자리에 대표로 나가게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는 학생들은 그것을 비정상적 특혜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음모론까지 나왔다. 주혁이 교육청 고위 간부 조카래. 엄마가 학교랑 연줄 있는 거 아냐? 누군가 터무니없는 말을 시작하면 금세 그게 사실처럼 퍼져나갔다. 반 전체가 마치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다. 단지 그가 대표라는 이유 하나로. 민재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누가 봐도 자존심 상한 기색이었다. 그는 선생님들과의 면담 이후 대학 입시 준비에 집중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모두가 알았다. 민재는 누구보다 이 대회를 원했고 매년 이 대회에서 입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명문대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다른 반담임 교사는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로 괜히 애들 동요만 생기겠어. 지도교사도 정해지지 않았잖아? 또 다른 교사는 교장 선생님 의중이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주혁이 그 정도 되는 학생인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라고 반문했다. 심지어 몇몇 학부모는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우리 아이는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를 철저히 했고 이 대회를 목표로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낯선 전학생이 대표가 되는 겁니까?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반응의 중심에는 단 한 명, 배주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항의하지도 않았고 해명하지도 않았다. 담임교사가 조심스레 혹시 부담스럽다면 지금이라도라고 운을 띄워도 그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참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 자세는 마치 모든 비난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듯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일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정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를. 며칠이 지나자 조롱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학생들은 급식줄에서 그를 비껴갔고 수업 중에도 그의 발언에 의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학생은 수업 발표 도중 일부러 대표님, 이건 아시겠죠? 라며 비아냥거렸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와중에도 배주혁은 변하지 않았다. 수업 시간엔 여전히 조용히 필기를 했고 쉬는 시간엔 늘 혼자 책을 읽었으며 퇴근 시간엔 가장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지만 그는 교내 도서관에서 대회와 관련된 책들을 하나둘씩 빌려가기 시작했다. 대회의 출제 경향, 주요 키워드, 역사적 흐름, 과학 원리, 문학 고전들.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학교 관계자들조차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혼란을 무마하기 위해 던져진 카드 혹은 누군가의 계획 속에 끼워진 변수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배주영만은 단 하나의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없는 건 아니다. 그 믿음은 작고 희미했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강원고등학교와 이 도시에 곧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게 될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었다. 배주역의 대표 선발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학교 안의 소라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복도 곳곳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급식실에서는 그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치는 학생들이 있었다. 심지어 어떤 반 학생은 교탁에 종이를 붙였다. 진짜 대표는 민재다. 가짜 대표 아웃! 반 친구들 중 몇 명은 그걸 보고 웃으며 사진까지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조롱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일부 학생들은 조롱을 넘어선 혐오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얘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대표야? 학원도 안 다닌 촌놈이 뭘 안다고? 라는 말들이 뒤에서 때로는 노골적으로 앞에서 흘러나왔다. 배주혁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반응하지 않았고 항의하지도 않았다. 그 무표정한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무시로, 누군가에게는 오만함으로 보였다. 담임 선생님은 점점 더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교장실에서 내려온 통보는 분명했지만 학생들의 반발과 학부모들의 전화 항의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민재의 어머니는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며 직접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기도 했다. 교장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모든 대응은 담임과 교감이 감당해야 했다. 학생회도 이 사안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회장단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대표 재선발을 원한다는 응답이 80%를 넘겼다. 학생회장은 이 결과를 들고 교장실에 들어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다. 이번 대표 선발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며 번복되지 않는다. 교장의 태도는 확고했고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았다. 이 무렵부터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장에 대한 불만도 함께 커졌다. 누구 맘대로? 투명하지 않은 행정, 선생들도 납득 못하는 결정이란 말들이 떠돌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대부분의 관심은 여전히 배주혁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혼자였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수업 중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떤 이에게는 답답함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불쾌함으로 다가왔다. 수학 시간, 교사가 어려운 확률 문제를 칠판에 적고 누구 풀어볼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조용하던 교실에서 배주혁이 손을 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칠판 앞으로 불렀고 배주혁은 정확한 공식을 이용해 정답을 적었다.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툭 던졌다. 발음 이상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네. 웃음이 터졌고 누군가는 그걸 흉내내며 장난스럽게 따라했다. 그날 이후 그의 영어 발표 시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모국어 억양이 남아있는 영어 발음은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심지어 누군가는 몰래 녹음한 오디오를 패러디 영상으로 만들었다. 그 영상은 반 단체방에 공유되었고 하루 만에 전체 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퍼졌다. 누구도 막지 않았다. 모두가 재밌다는 이유로 넘겼다. 배주혁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수업을 듣고 조용히 숙제를 제출하고 쉬는 시간마다 책을 읽었다. 학생 중 유일하게 그에게 관심을 보인 건 국어교사 김지현이었다. 그녀는 출석을 부르거나 조별 활동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배주혁을 끼워 넣었고 수업 후에는 종종 도서관에서 그를 마주쳤다. 직접적으로 말을 건 적은 없었지만 그의 자리에 남겨진 참고서 목록과 필기노트를 보면 그 노력이 분명히 보였다. 김지연은 그 침묵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교장 김영우는 교내 방송을 통해 전국 학력 퀴즈대회 일정과 참가자 소개를 했다. 그는 우리 학교 강원고는 이번에도 성과를 기대한다며 이름을 또박또박 읽었다. 대표 학생은 2학년 배주혁. 방송을 들은 학생들은 웅성였고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를 걸어 나갔다. 교실은 조용해졌지만 그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배주혁은 교장실로 호출되었다.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장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다. 넌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느끼게 될 거야. 이 발언은 일부 교직원에게도 전해졌고 김지연은 심각한 얼굴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된 낙오 전략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주혁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일상을 이어갔다. 도서관 대출 목록은 날마다 길어졌고 교과서 외의 책들이 늘어났다. 미국 정치, 한국 근현대사, 국제관계, 문학사조, 철학개론, 통계학 입문. 누구도 그 책들을 함께 보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었다. 학생들은 여전히 얘가 얼마나 하겠냐는 시선으로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교장도 참 무리하네라며 혀를 찼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 사람만은 확신은 없었지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김지연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도서관을 들여다봤고 그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배주혁을 보면 묘한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대회가 열리기 10일 전 학생들 사이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요즘 배주혁 도서관에서 문제집 다 외운대. 기억력 미쳤다더라. 말은 없는데 머리 하나는 확실한가 봐. 그 말들은 장난처럼 퍼졌고 일부는 뭐라도 준비는 하나 보내라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조롱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불안과 예측 불허의 기류가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조용히 깨어나고 있던 무언가가 이제는 누군가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다. 교내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민재는 중심에 있었고 학생들은 교실 복도 곳곳에서 그를 중심으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반면 배주혁은 여전히 존재감 없는 전학생으로 취급받았다. 다만 그를 향한 시선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의심, 경계, 조롱,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같은 것들이었다.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배주혁이 진짜로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점점 넓게 퍼져가고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그의 자리에 몰래 찾아가 교과서를 훔쳐봤고 문제집 곳곳에 빼곡히 적힌 영어 단어 뜻, 시대별 역사 흐름 정리, 수학 공식의 유도 과정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중 하나는 사진을 찍어 채팅방에 올렸고 이건 무슨 대학생 노트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다. 곧이어 그냥 열심히 필기하는 척만 하는 거겠지. 인터넷에서 복붙한 거 아냐? 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여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였다. 교장 김영우는 그런 흐름에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욱 냉소적으로 사태를 지켜봤다. 그는 교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력이 부족하면 떨어지는 거고 잘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학교는 책임질 일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교사들은 그 발언의 뉘앙스를 알아차렸다. 이번 대표 선발은 단순한 교육적 시도나 공정한 평가가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김지연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다른 교사에게 전해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녀는 교장실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배주혁 학생, 지도교사 배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장은 짧게 대답했다. 그 학생은 혼자 하는 걸 좋아하더군요. 굳이 지도교사까지 붙일 필요는 없겠죠. 그 대답은 분명한 신호였다. 그 어떤 지원도 기대하지 말라는. 김지연은 그 길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배주혁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책꽂이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은밀하게 그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 직전 도서관에 들러 대출 기록을 확인했고 각 과목별로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확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그의 학습 방식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었다. 전체 개념을 구조화하고 분야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며 키워드 중심의 암기를 통해 맥락을 통째로 이해하려는 과정이었다. 한편 민재는 여전히 조용히 시험 대비에 집중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이번 대회에 미련이 없는 듯 보였지만 그의 친구들은 다르게 말했다. 민재, 요즘 더 예민해졌어. 괜히 문제 틀려놓고 화내더라. 특히 배주혁이 교내 모의고사에서 2등을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 2등은 처음이자 유일한 결과였고 1등은 여전히 민재였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2등이라는 위치는 더 이상 우연이라 치부하기 어려운 숫자라는 것을. 대회가 열리기 7일 전 교내 방송으로 다시 한번 일정이 공지되었다. 교장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이번 대회는 우리 강원고의 명예가 달린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대표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형식적인 멘트처럼 들렸다. 점심시간, 민재는 배주역의 자리에 다가갔다. 주변에는 친구들이 함께였고 교실 분위기는 갑작스레 조용해졌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 문제집을 집어들었다. 몇 장을 넘긴 뒤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어차피 첫 문제도 못 맞힐 텐데 열심히 해봐. 그 장면을 지켜본 학생들은 어깨를 으쓱했고 어떤 이는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김지연이 퇴근 전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 배주혁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배주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용기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렴. 그 말에 배주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제 유형이 궁금합니다. 대회 형식도 잘 모르겠고요. 그날 김지연은 그를 위해 이전 대회 자료집과 기출문제들을 정리해 제공했다. 그날 이후 배주혁의 학습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문제 풀이 시간은 줄어들었고 오답률은 거의 0에 가까웠다. 김지연은 멀리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다. 구조화된 기억이다. 배주혁의 학습 방식은 기존 학생들과 전혀 달랐다. 그는 한 번 본 정보는 그대로 정리했고 핵심 개념을 시각화하며 연결시켰다. 마치 정보들이 머릿속에 이미지처럼 저장되는 듯했다. 이러한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왔는지도 몰랐다. 다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다. 김지연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이 학생은 단지 특기한 전학생이 아닌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누군가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대회는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교내의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 대회가 끝난 후 어떤 형태로든 이 학교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그 변화를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기대했고 또 누군가는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 모든 감정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배주혁이었다. 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강원고등학교의 분위기는 더욱 예민하게 요동쳤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는 듯했지만 곳곳에서 퍼지는 소문과 미묘한 긴장은 학생들 사이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배주혁을 흘끗거리며 지나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친구에게 그의 학습 수준을 물었다. 어떤 학생은 도서관을 기웃거리다 주혁이 읽고 있던 책의 제목을 눈으로 훑어보기도 했다. 교무실에선 민재의 담임이 교장에게 한 번 더 재고를 요청했지만 교장은 짧게 대답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괜한 잡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는 회의록에 그 대화를 적지도 않았다. 이쯤 되면 단순한 행정상의 결정이 아니라 무언가 의도가 섞인 기획임을 누구든지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항의는 없었다.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지키고 있었고 그 틈에서 배주혁은 그저 조용히 공부를 이어나갔다. 대회 이틀 전 민재의 친구들이 점심시간 도서관으로 몰려갔다. 그곳에서 주혁을 발견한 아이들은 책상에 다가가 일부러 큰 소리로 문제를 내기 시작했다. 야,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 자유주의 경제의 대표 이론가가 누구더라? 그런 것도 모르고 대회 나가는 거야? 주변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주혁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브래드는 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봐, 말도 못하잖아. 그날 저녁 김지연은 그 상황을 전해내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분위기였고 문제는 그 장난조차도 학교가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교무실 한쪽에서 학생생활부 교사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이대로 놔두면 대회 자체가 조롱거리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그 학생도 감당할 줄 알아야죠. 대표라는 자리는 그런 거예요. 대회 전날 김지연은 퇴근 후 도서관으로 향했다. 배주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책장을 넘기던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교실 복도에서 멀리 울려 퍼지는 청소 도구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문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주역은 하나씩 정확하게 답했다. 단순한 정답이 아니라 개념과 배경,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덧붙이며 설명했다. 김지연은 마음속으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풀 수 있겠니? 라는 질문에 주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지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비록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시켜왔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일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교장은 교문 앞에 서서 학생들을 맞았다. 대회에 참가하는 대표 학생들에게 격려 인사를 건네는 척했지만 그 말투엔 애정도 기대도 없었다. 실수만 하지 말고 우리 학교 이름에 먹칠은 말자. 배주혁이 지나가자 교장은 시선을 피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찰나 김지연이 뒤따라 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릴 정도로 단호했다. 대표 학생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장은 아무런 대꾸 없이 사라졌고 남은 건 아침 햇살 아래 교정의 정적뿐이었다. 그날 학교 전체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대회 소식을 기다리며 스마트폰 알림을 주시했고 몇몇은 실시간 중계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 채팅방에서 반응을 나누었다. 진짜 어떻게 될까? 첫 문제도 못 맞추면 레전드다라는 메시지들이 오갔다. 김지연은 교무실이 아닌 빈 교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중계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마우스를 잡고 있었지만 시선은 화면 속 한 인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배주혁, 무대 위에서 다른 학교 대표들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름이 호명되자 약한 박수가 들렸고 누군가는 헛기침으로 빈 공간을 채웠다. 그러나 그 순간 화면 속 주역은 그 어떤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학교 대표들은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학생들이었고 교복 위에 명찰 대신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과 비교하면 주역은 유난히 평범했다. 하지만 김지연은 알고 있었다. 그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 도달했는지. 첫 문제가 읽히고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김지연은 숨을 멈췄다. 짧은 정적 후 발표된 정답. 알래스카의 맥킨리 산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고 관중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들려왔다. 작은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곧 큰 파동이 될 것이란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부터 강원고등학교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조용한 시골 고등학교가 아니었다. 그리고 배주혁이라는 이름 역시 더 이상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게 되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누구도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히 자리 잡은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강한 증명이 준비되고 있었다. 바로 내일 무대 위에서. 대회 당일 아침 강릉 시외 버스터미널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강원고 대표 배주혁과 교사 김지연은 서울로 향하는 첫 차에 몸을 실었다. 버스 안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긴장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주역은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되짚었다. 처음 교장실에 불려갔던 날부터 복도에서 들려오던 조롱, 밤늦도록 도서관 책상에 앉아 반복했던 문제들, 그리고 김지연이 건넨 마지막 한마디까지.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서울에 도착한 후 대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과 교사, 학부모, 언론 관계자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행사장은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무대 위에는 각 학교 대표들이 앉을 테이블이 나란히 정돈되어 있었다. 참가자 대부분은 이미 몇 차례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일부는 사교육으로 단련된 유명 학원 출신이었고 몇몇은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스타 학생이었다. 배주혁은 묵묵히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옆자리는 지난해 우승자인 서울중앙외고의 최우진이었고 반대편에는 전남 명성고의 김아린이 앉아 있었다. 사회자는 각 학교를 소개하며 짧은 환영사를 전했고 관중석에선 각 학교의 학부모들이 응원의 함성을 외쳤다. 강원고가 소개될 때
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몇 차례 손뼉이 이어졌을 뿐이었다. 강원고의 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금세 화제가 되었다. 첫 라운드는 개인별 문제풀이였다. 각 학생에게 5개의 문제가 주어졌고 정답 개수에 따라 다음 라운드 진출 여부가 결정되었다. 주역에게 주어진 첫 문제는 미국의 수도 이전 역사에 대한 질문이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로 이전했습니다. 정답이 발표되자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관중석에서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두 번째 문제는 현대 물리학에 관한 내용이었다. 세 번째는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질문이었고 네 번째는 국제 정치사, 5번째 문제까지 주역은 모두 정답을 맞췄다. 관중석에서는 점점 박수가 커졌고 일부 학교 교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강원고, 저 학생 이름이 뭐였지?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원고 단체 채팅방에도 알림이 울렸다. 배주역, 1라운드 전 문제 정답. 화면 캡처가 올라왔고 반 친구들은 반응을 멈췄다. 처음에는 장난반, 조롱반으로 대회를 지켜보던 학생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퍼지고 있었다. 혼란과 경계, 그리고 약간의 놀라움. 두 번째 라운드는 제한 시간 내에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문학, 정치, 윤리, 과학이 섞인 종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였다. 여기서 3명이 탈락했다. 그러나 주역은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고 간결한 논리로 풀이를 이어갔다. 답안지를 채점하던 평가위원 중 한 명은 주최 측 관계자에게 말했다. 이 학생 전혀 몰랐던 인물인데 상당히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런 식의 정리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진 학생에게서 흔히 보이는 방식이에요. 라고 말했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1대1 토론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제는 기술 발전이 인간의 윤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주역은 간결하게 자신의 입장을 제시했고 논거를 들어 반박 질문에 응수했다. 일부 질문은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구성된 것이었지만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조리 있게 대답했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김지연은 손을 모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학생들이 터뜨리는 감탄사, 부모들의 숨죽인 표정, 심사위원의 고개 끄덕임이 연이어 이어졌다. 결국 마지막 라운드에 남은 학생은 단 2명이었다. 서울중앙외고 최우진, 그리고 강원고 배주역. 사회자가 두 이름을 천천히 호명하자 행사장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기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종 라운드는 버튼 방식의 선착순 퀴즈였다. 총 5문제 중 먼저 3문제를 맞힌 학생이 최종 우승자가 되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문제는 1963년 워싱턴 대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이 발표한 연설 제목이었다. I have a dream. 우진이 먼저 버튼을 눌러 정답을 맞췄다. 두 번째 문제는 원소 기호와 관련된 화학 문제였고 주역이 정확히 아우라고 답했다. 점수는 1대1이 되었다. 세 번째 문제는 미국 독립선언서가 작성된 도시. 우진이 재빠르게 버튼을 눌러 필라델피아라고 외쳤다. 점수는 D대1. 네 번째 문제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 주역은 빠르게 버튼을 누르며 광전 효과 입증이라 외쳤고 정답이었다. 2대2. 행사장은 점점 술렁였고 관중석은 긴장된 침묵으로 가득했다. 마지막 문제는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최저 연령에 관한 질문이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버튼 소리가 울렸다. 35세. 배주역의 목소리는 명확했고 사회자는 잠시 멈춰 정답을 확인한 뒤 발표했다. 정답입니다. 우승자는 강원고등학교의 배주역 학생입니다. 그 순간 행사장은 큰 박수와 환호로 뒤덮였다. 김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쳤고 관중석 여기저기서 대단하다는 감탄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고 언론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아직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무대 위에서 단 하나의 이름이 새롭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은 단지 우승자가 아닌 상징으로 남게 되리라는 것을. 우승이 확정되자 행사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배주역의 이름을 다시 한번 호명했고 각 학교에서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순간적으로 쏟아진 플래시 세례와 환호성 속에서
주혁은 조용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 속에는 분명한 확신과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전학생이 이제는 그 자리에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 있었다. 시상식은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금메달이 목에 걸리고 상장과 트로피가 주어졌다. 사회자는 이번 대회의 최고 점수는 단연 배주혁 학생이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한 이해력과 응답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진 인터뷰 요청에 주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기자는 준비해온 질문지를 꺼냈다. 전학 온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렇게 높은 성적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익숙한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주혁은 그에 걸맞는 단정한 답변으로 응수했다. 그 순간 강원고 단체 채팅방도 뒤집어졌다. 대회 초반까지만 해도 조롱과 냉소로 가득하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한 줄을 남겼다. 진짜 대단하네. 그리고 다른 이도 이었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곧이어 여러 명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반 친구 중 한 명은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그동안 말도 못 붙였는데 너 진짜 멋졌어. 교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주혁의 우승은 큰 화제가 되었다. 과학과 교사는 저 학생 우리 수업 들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저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며 놀라워했고 영어 교사는 영어 발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내용 이해와 구성력이 대단하다며 감탄했다. 반면 교장 김영훈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보였다.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는 우승 소식을 듣고도 교무실 안에서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이상 그가 외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지역 언론사에서는 강원고 배주혁 편견을 깨고 전국 우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온라인 포털에선 이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기사의 본문에는 대표 선발 당시 학생들 사이에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배주혁 학생은 그 모든 오해와 불신을 딛고 당당히 실력으로 증명해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김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대회가 끝난 직후 주혁을 향해 다가갔고 짧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주혁은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지난 한 달간 두 사람이 공유했던 조용한 신뢰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 김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오늘의 우승이 단순한 결과 이상으로 그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 강원고에 도착하자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다. 학생 몇 명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교사는 복도에서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이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주혁은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책상 위에 남겨둔 문제집을 꺼내 다음 장을 펼쳤다. 이제는 대회 준비가 아닌 평범한 학습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 같은 반 학생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빈자리 옆에 앉으려는 학생들이 생겼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이 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건넨다는 것을 주혁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사과였고 인정이었다. 며칠 후 교장 김영호는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짧은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번 대회는 우리 학교 교육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배주혁 학생의 뛰어난 성취는 학생 개인의 노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였습니다. 마지못한 사과였지만 교내 일부 교사들은 이를 계기로 학생 선발과 지도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대회 이후 조용히 지냈다. 수업에 성실히 참여했고 대회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주혁에게 짧게 말을 건넸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축하해. 넌 진짜 잘했어. 그것이 진심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한마디가 주혁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그 역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학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한 학생의 성취가 가져온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 누구도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고 무시하거나 단정짓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히 책을 읽고 노트를 정리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학생이 있었다. 배주혁. 이름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배주혁의 전국대회 우승 소식이 보도된 날 저녁,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과 학부모 단체 채팅방은 온통 그 이름으로 가득 찼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학생이 있었네요. 강원고 이번에 제대로 한 건 했네. 진작 알려졌어야 할 아이였어 등 찬사의 말들이 이어졌고 평소 학교에 큰 관심이 없던 일부 주민들조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배주혁 사례는 지방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내부 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회적 반향은 교내 분위기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전까지 배주혁을 무시하거나 외면했던 학생들조차 하나둘씩 그의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 속에 인사를 건네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짧은 대화가 오갔고 교실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불편하거나 비꼬는 기색이 담기지 않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누군가가 말했다. 주혁아, 오늘은 같이 먹자. 그 말 한마디가 교실의 공기를 바꾸었다. 주혁은 그 제안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그날부터 그의 식탁은 비는 날이 없었다. 여전히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화가 없더라도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를 특별한 누군가로 여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같은 학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로서 받아들이는 정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교사들은 주혁을 단순히 우수한 학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발표 기회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배정되었고 조별 활동에서도 이제는 가장 먼저 참여를 요청받는 인물이 되었다. 심지어 다른 반 학생들이 자율학습 시간에 그에게 질문을 하러 찾아오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주혁 자신에게서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늘 조용히 혼자 책을 읽거나 공부에만 몰두하던 그가 점점 눈을 들어 주변을 보기 시작했다. 친구가 건넨 농담에 짧게 반응하기도 했고 체육 시간엔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몸을 섞었다. 교내 방송반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다루자고 제안했고 학생회는 학교 홈페이지에 그의 수기를 올릴 것을 요청했다. 김지연은 그 모든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주혁이 먼저 인사하는 장면, 도서관에서 친구와 함께 문제를 풀고 있는 장면, 복도에서 선배와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더없이 큰 보람이었다. 그녀는 교무회의에서 말없이 노트북을 닫고 회의실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하지만 반전도 있었다. 대회 당시 교장이 보여준 태도와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여론의 화살이 점차 학교 내부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언론사는 교장의 공개 멸시 속에서 홀로 우승한 전학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기사 하단 댓글에는 이런 사람이 교육자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 학생을 짓밟으려 한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예고했고 강원고 이사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 김영호 교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배주혁 학생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판단 부족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학생에게 심리적 상처를 드린 점 교육자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사과였다. 학내 분위기는 이미 변해 있었고 그가 더 이상 학교의 중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김영호 교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후임 교장 선발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가 떠난 후 처음 열린 전교조회에서 교감이 대신 연단에 섰고 전교생 앞에서 말했다. 이번 일은 우리 학교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그 배경이나 외모,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을 먼저 볼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주혁은 그날 아침 조용히 운동장을 바라보며 연설을 들었다. 특별한 감정도 반응도 없었지만 그 속에는 지난 몇 달간 그가 감내한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시간들이 이제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묘한 위로 같은 것이 스며들었다. 민재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또한 변했다.
이전처럼 과시하지 않았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집중했다. 어느 날 주역과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고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인사는 모든 감정을 대신하는 듯했다. 경쟁자로서의 질투, 패배의 인정, 그리고 인간적인 존중까지. 강원고는 점점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학생들 사이에 불필요한 비교는 줄어들었고 타인을 평가하는 시선 대신 서로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학생자치회는 차별 없는 배움의 공간이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배주혁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가 말보다 강한 메시지였다. 아무리 작게 시작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도 그를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은 단 한 번의 대회가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날을 통해 증명되고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방학이 가까워질 무렵 강원고등학교는 한층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새로운 교장이 부임한 후로 교내 정책은 눈에 띄게 달라졌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정착되었다. 교사들은 수업 중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학습 방식을 더 세심히 고려했고 교내 게시판에는 오늘의 좋은 질문, 이번 주 노력상 같은 칭찬이 가득한 이름들이 매주 바뀌어 올라왔다. 배주혁은 여전히 도서관에서 자주 보였지만 이제 그 곁엔 늘 한두 명의 친구가 함께였다. 학기 초에는 누구도 말을 걸지 않던 학생이 이제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과학탐구 토론에도 초대받고 중간고사 대비 스터디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달라지지 않았고 굳이 달라지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질문을 받으면 눈을 마주치고 대답할 만큼 익숙해졌을 뿐이었다. 학기 말이 다가오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모범 사례를 모아 지역 교육 포럼에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원고에서는 배주혁이 추천되었고 그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수락했다. 연단에서는 일은 그에게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일이었지만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특별한 수사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감동을 끌어내려는 연출도 없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자기가 겪었던 일들과 그 시간 동안 느꼈던 감정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조용히 풀어냈다. 포럼이 끝난 후 한 중학교 교사는 다가와 말했다. 우리 학교에도 배주혁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죠. 그리고 또 다른 학부모는 말했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사례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여러 학교에서 주역의 사례를 참고하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학교 안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예전 같으면 외면당했을 어떤 학생이 스스로 프로젝트에 지원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는 분위기가 생겼다. 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도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혼자 밥을 먹던 후배에게 자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규칙이나 제도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배주혁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 이제 학교 가는 게 전보다 훨씬 좋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시간 동안 아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냈는지를 지켜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넌 네 방식대로 잘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날 밤 주혁은 책상에 앉아 한 권의 노트를 꺼냈다. 대회 준비 때부터 기록해온 생각들, 혼잣말, 정리된 개념들,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들. 그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한 문장을 적었다. 내가 누군지 아는 데는 남의 인정보다 나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노트를 덮고 불을 끄기 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내일의 시험과 과제는 여전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렇게 또 하나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도 모를 작은 방에서 한 아이의 단단한 삶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말없이 이렇게 전하고 있었다. 조금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도착하게 된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 저희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 한 편이 작게나마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우승이나 경쟁의 승리를 넘어서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진심과 가능성을 증명한 한 소년의 성장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쉽게 단정짓고 외면하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감동과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작은 응원이 모이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나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